367페이지를 펴고 우리 KREF 프로그램은 우리 세무이급 하시고 D 드라이브에 우리 프로그램 설치했었죠. 자, 우리 회사는 이번엔 3003번 우리 미래산업 3003번으로 들어가시고 3003번 먼저 우리 과세 유형을 같이 보면서 지금 이제 어디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는지 저는 제가 글로 이렇게 정리해 드렸었고 이번에 같이 서식 열어가면서 눈으로 좀 익힐게요. 왜냐면 우리 지금 세무이급 시험이 이제 궁극적으로 제일 많은 분이 원하시는 라이센스인데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걸로 해서 우리 문제가 주로 나와요. 그럼 여기에 직접 여러분들이 칸에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문제 지문 봤을 때 과세 유형이 인지가 빨리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면 몇 번 칸에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자, 기간이 원로돼 있으면 그냥 변경하시면 돼요. 자, 1월 1일로 가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부터 3월로 가면 둘 다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과세 유형을 보면서 볼 건데, 자, 우리 교재 맞춰서 같이 보면서 위치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11번 매출과세를 선택하는 경우는 우리 이런 경우에 선택했었죠.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11번 매출과세였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많지만 종이세금 계산서 발행하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든 11번 매출과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는 똑바로 하는데 종이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그냥 가산세 성격으로 회초리 맞는 거예요. 가산세를. 그렇기 때문에 종이세금 계산서 발행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부가세 신고는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니까. 그럼 우리가 11번 매출과세로 그냥 메인 매출 전표에서 11번이라고 쓰고 공급가액은 100만원이다라고 하고 그냥 거래처 하나만 바로 위에 용산전자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 뭐 전자세금 계산서다 분계는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위에 입력하셨죠? 자,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클릭하셔서 자,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볼게 우리가 매출을 보는 거죠. 매출은 여기 안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다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 매출에서 첫 번째 매출에서 구분하는 거는 10% 과세다. 그래서 과세 적혀 있는 곳은 세율에 보면 100분의 10이라고 다 적혀 있죠. 그리고 0%의 영세율이다가 먼저 처음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0%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10% 과세 중에서 그럼 우리가 10%를 받아서 세무서에 매출세액 10%를 납부하는 것 중에 우리가 증빙을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아니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줬다 아무것도 발행 안 해줬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은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팔아요. 여러분은 사업자예요. 저한테 1억 원치 물건 사가면서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줬어요. 저는 1억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죠? 1,000만 원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공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안 해주면 세금계산서 없으니까 공제 못 받을 거잖아요. 그럼 울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이 거래 사실을
우리가 세무서에 확인시키고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는 매출자 입장이니까 여러분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하면 제가 역으로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출세액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영세율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다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한 거다.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원래 원칙은 영세율 거래도 과세 거래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미가 없는 것들 있죠. 직수출이라든지 해외에서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 영세율 기타를 쓰게 돼요. 그럼 먼저 이거 가지고 보면 지금 1월부터 3월 들어가 있으시죠? 그럼 저처럼 아무것도 없으신 분은 F12번 누르시면 F12번 누르면 새로 고침이 돼요. 그래서 1번 칸에 금액이 들어오죠.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경우에는 지금 우리 10%인 일반 과세면 여기 1번 칸에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11번의 유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11번이라는 과세 유형은 우리는 여기 1번 칸에 들어가라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종이세금계산서든 전자세금계산서든 일단 여기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11번 매출과세를 하게 되면 자, 이제 우리 부가가치 탭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해서 1월부터 3월을 하면, 자, 지금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어요. 그럼 지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여기 매출, 매입 이 탭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보면 여기에 지금 매출로 되어 있으니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인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는 옛날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11일까지였는데 지금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인데, 어떻게든 지금 여기 위쪽에 있는 건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을 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거. 아래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발급분,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하고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은 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되는 게 아래쪽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건데, 이 아래쪽의 탭에서는 여기는 정상적으로 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거, 그 옆에 있는 이 탭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거, 옆에는 뭐 전부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전자자를 체크를 0번 눌러서 없애버리면, 0번 눌러서 없애면 전자세금계산서 아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F12번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안 보일 거예요. 자,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해도 여긴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는 F12번 눌러보시면 여기에 있던 게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럼 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줘야 되니까 옆에 탭을 클릭하면 들어와 있죠. 보시죠? 이게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까지, 지금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에 상단부만 입력해도 부가세 신고랑 관련된 건 다 들어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1번 처리하게 되면 나머지가 뒤쪽에 들어가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세금계산서인데 내국신용장이나 로컬 LC가 내국신용장이죠. 금액 확인서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12번 매출 영세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여기에 12번 매출 영세를 선택할 거고, 그럼 얘 그냥 전자라고 할게요. 그럼 영세율 구분을 우리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이걸 선택을 주로 하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면 이걸 쓰는 거고, 자, 오늘 제가 영세율 거래 중에서 수출 재화의 인가공 영역은 내국신용장 없어도 영세율 해준다라고 했죠.
근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 거예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내국신용장이 없는 건 10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세율인데 세금계산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주면 이거 3번이고 그냥 수출제한 인가공 영역인데 영세율 적용받는다면 여기 10번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3번 가지고 보면 자, 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F12번을 다시 눌러보시면 얘가 5번 칸으로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영세율의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러면 그냥 이 글자를 타고 가면 되니까 뭐 번호를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용 보니까 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대.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영세율 분이래. 그러면 영세의 세금계산서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도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봤던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그대로 F12번 하면 제가 전자로 바꾸니까 여기로 왔죠. 그럼 여기에 세만 없는 거지 세금계산서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전자면 안 하고 제대로 하면 안 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출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영세율이다 10%다 그것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근데 영세율 구분 잘못해도 세무사기 시험에서 틀렸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고 있죠.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자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 1월부터 3월이라고 하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의 금액이 들어오죠. 이 영세율 구분을 잘못 선택하면 다른 칸에 금액이 들어가요. 얘도 부속 서류 중에 한 개인데 근데 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걔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지금 우리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 분계를 2번 해서 외상 한번 만들어 보세요. 2번 외상 하셨나요? 하셨죠? 자, 그럼 우리 전체 메뉴에서 이제 여기에 내구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라고 있죠. 지금 이거 자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시고 1월부터 3월이라고 하고 위에 불러오기를 해서 이 구경하는 거예요. 불러오기에서 내구신용장 받는 거면 여기에 제품 매출 F2번 눌러서 제품 매출이라고 하고 확인 누르면 방금 했던 애가 들어오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국신용장 서류 번호하고 신용장 발급일자를 쓰면 얘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네들하고도 지금 12번 매출 영세라고 하면 부가지세 신고서에 여기 칸에 들어가는데 이 칸에 들어가게 되면 얘도 제출해야 되고 지금 얘도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는 부속 서류들도 같이 지금 구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정보는 우리 기타 영세율 거래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우리 12번 매출 영세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면세 13번 우리 계산서 발행했다 했을 때 이건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이죠. 회계 1급에서는 등장 잘 안 하지만 세무 2급에서는 겸용 사업자로 잘 등장을 해요. 겸용 사업자는 과세품 팔 때는 세금계산서, 면세품 팔 때는 계산서. 그럼 계산서 발행했다라고 나오면 우리는 13번 매출 면세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13번으로 바꿀게요. 13번으로 바꾸셨죠? 그럼 13번으로 바꾸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F12번 누르면 애가 사라졌죠.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방금 면세라고 우리가 선택했잖아요. 면세 선택했으니까
여기 부가가치세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우리 겸용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위에 과세표준명세서라는 걸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하는 걸 같이 제출을 해요. 그럼 과세표준명세를 클릭을 하면 여기 아래에 계산서 발행 금액이라고 얘가 나오죠. 지금 여기에 100만 원이 들어가서 우리가 신고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과세표준은 10%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니까 10%는 0%에 그럼 여기에는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 과세표준명세서라는 이 서식은 우리는 지금 법인사업자니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상의 서식이에요. 그럼 법인세법상의 서식인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있는 건데 면세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면세사업 수익금액이라고 해서 아래에 또 1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총 이 수익금액이란 표현은 회계상의 매출액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 있는 것만 매출액은 아니잖아. 지금 방금 면세 매출도 있잖아. 법인세 계산할 때는 얘네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 칸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겸용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마다 과세표준명세서에 이걸 제출하면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면제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겸용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마다 1년에 4번 이걸 제출하니까 사업장 현황 신고를 별도로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처럼 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있죠. 그럼 이 계산서 합계표를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얘를 같이 법인세 신고할 때 얘를 같이 제출을 할 거예요. 왜 법인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냐면 부가가치세법은 얘 안 받아주겠죠. 우리 면세사업은 소득세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제대로 제출 안 하면 혼낼 거예요. 그럼 그때 제출할 때 계산서 합계표를 세금계산서 합계표처럼 똑같이 우리 1월 3월에 보면 지금 얘가 들어와 있죠. 얘도 적법하게 전자 발급 안 하면 여기 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되고 전자라 하면 제출 안 해도 돼요. 이게 우리 계산서 합계표라는 것까지 같이 면세는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럼 이제 14건별이 있는데 14건별은 우리가 과세 매출인데 부가가치세를 받는 과세 거래인데 부가가치세법상에 적격 증빙이 없다는 거예요. 간이 영수증 발행이 좋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근데 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14건별은 그래서 무증빙인 경우와 그리고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가 14건별을 선택을 할 거예요. 무증빙이나 간주 공급이나 간주 임대료를 우리는 14건별을 사용할 거예요. 하셨나요? 자, 그럼 14건별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14로 바꾸시면 다시 이렇게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다시 붙죠. 우리 컴퓨터 엄청 똑똑하죠. 이거 하나만 했는데 많은 일을 해주잖아요. 그럼 지금 부가가치 신고서에서는 방금 10% 받는 거래잖아요. 근데 증빙이 없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증빙 없다가 기타예요. 그래서 여기에 금액이 들어올 거예요. F12번 눌러보시면 그래서 과세의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의 금액이 들어와 있죠. 여기에 들어올 건데 정규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한 부속 서류는 따라올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증명 서류는 따라올 게 없어요. 자, 다음 우리 15 간이는 필요 없고 자, 16 수출이라는 이 과세 유형은 우리가 직수출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공급하는데 영세율 적용받는데 증빙이 필요 없는 거 있죠. 증빙이 필요 없다는 게 방금 제가 기타란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과세의 기타고 여기는 영세율의 기타예요. 그럼 영세율에 적용받는데 증빙 없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매입 매출 전표로 따지면 제가 직수출이라든지 선적이란 글자라고 표현했는데 그거 말고도 증빙 없는 영세율 거래는 16 수출을 쓰게 돼요. 그럼 16 수출에서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혹은 만약에 뭐 우리 시험에서 때 나오지 않지만 이런 사항이 있다면 국에서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증빙을 할 일이 없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6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을 선택을 하고 그냥 수출신고 번호는 좀 비워놓으면, 자, 이제 들어왔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F12번 누르면 6번으로 옮겨가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전체 메뉴로 가서, 자, 여기에 우리 앞에 봤던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먼저 들어가 보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 여기에서 다시 세로 고침을 하면, 죄송해요, 세로 고침이 잘 안되면 그냥 세로 1월부터 3월로 조회해 보시면, 이번엔 우리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하니까 첫 번째로 들어갔죠. 그죠? 다시 날짜 조회했어요. 그럼 이것만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따 공부하게 될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것도 작성이 되게 돼요. 직수출했으니까. 그럼 수출 시점 명세서에 들어가서 1월부터 3월로 해서 1월부터 3월 기간을 넣어서 전표 불러오기를 하면, 위에 전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자, 컴퓨터가 얘 불러올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 얘가 있네요 라고 16번 쓴 게. 그럼 나는 여기 불러오세요 라고 확인 누르면, 지금 얘 날짜 선적일자 방금 1월 1일로 썼으니까 선적일자로 해서 금액하고 거래처하고 불러와지죠. 그럼 이 수출신고 번호가 만약에 매입 매출 전표 여기에 썼었으면 그 금액도 따라서 들어올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수출 시점 명세서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상단부 한 줄만 썼는데 많은 일을 컴퓨터는 해주고 있죠. 그죠? 자, 다음 우리 카드 거래에서 17번 카드 과세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해 주다 혹은 카드로 결제받다 적혀 있을 때 과세 거래인 경우에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서 17번 카드 과세라고 바꾸고, 그리고 카드사를 그냥 BC 카드라고 할게요. 그리고 분계를 4번 카드 하면 지금 이렇게 금액이 들어왔네요. 자, 그럼 우리는 카드 과세면 17번 카드 과세가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새로 고침하면 과세액 신용카드에 금액이 들어오겠죠. 자, 그럼 우리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닌데 여기에 금액 들어오면 우리 19번에 얘가 이 칸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 공제인데, 이거는 대상이 우리 직전 사업연도 총 공급 가액이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일단 개인 사업자 딱 교자 보는 순간 우리는 대상 아니죠. 그죠? 우린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해주면 우리가 그 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아이고, 공급 가액의 1.3%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해줘요. 이 사업자들이 카드 단말기를 안 놓길래 왜 안 놓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카드사 수수료가 부담됐어요. 그때 당시에 1.3%였어요. 그래서 1.3%를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점이나 음식점이나 숙박업인 간이과세자는 카드를 너무 안 쓰는 거야. 매출이 포착이 안 되죠. 사실 이거 해주는 이유가 카드 단말기 놓고 써 매출 좀 포착하게,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도 간이과세인 음식점이나 그 숙박업이 잘 안 하다 보니까 거기는 2.6%를 해줘요. 지금 이제 2배로. 그러면 카드사 수수료보다 돈이 남아요. 그렇게 꼬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시면 세액이 있나요? 아무 금액 없죠. 우리는 대상이 아니라서 여기에 금액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우리가 카드 금액을 쓰면 카드 단말기 긁은 금액이 공급 대가로 여기에 들어와요. 이게 지금 우리 신용카드 쓴 건데, 그럼 우리가 카드 매출했을 때에 신용카드 그 매출 전표를 세무서에 보내는 게 아니겠죠. 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신용카드 발행을 하면 우리는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표, 우리 아래 거요. 위에는 수령 받은 거고 그 아래에 발행금액 직계표라고 있죠. 발행금액 직계표, 얘가 1월부터 3월이라고 하면 여기에 신용카드에 그리고 과세 매출분이다 해서 교차되는 데에 110만 원이라고 들어오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제출을 하게 돼요. 자, 지금 저와 같이 뒤에 있는 서식 보는 이유는 안면 트는 거예요. 우리 이거 직접 작성해서 만드는 걸로 할 거예요. 원래 메인 매출 전표 쓰면 뒤로 다 나오는 건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반영되는 걸 아는지 질문하려고 지금 이 서식들을 직접 써라고 나와요, 문제가. 그럼 얘네들이 연결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면 나중에 할 때 제가 과세 유형 이거 했을 때 오늘 왔을 때 봤던 애다, 이제 그러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직계표라는 거에 얘를 세금계산서 합계표인 것처럼 같이 제출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18번 카드 면세 있죠. 18번 카드 면세는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했거나 카드 결제 받았는데 면세 거래면, 그럼 얘는 18번이 되고 여기가 18번 카드 면세가 되고, 18번 카드 면세일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얘를 못 찾아봐요. 새로 고침하면 없어지죠. 과세표준 명세서에서도 얘만을 위한 칸은 없어요. 면세인데도 계산서 발급 수취한 것만 있지 얘만을 위한 칸은 없는데, 그냥 아래 분계하는 경우에 매출이다 정도 금액만 다른 금액이랑 합쳐져서 오는 거지 얘만을 위한 칸은 따로 준비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영수증이고 면세잖아. 부가가치세법이 얘를 대우해 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따로 부가가치 신고서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자, 20번 명건이라고 적혀 있는 건, 건자라는 건 증빙이 없다는 거고, 우리 과세 유형에서 보시면 14번 건별이라고 할 때 건자 있죠. 증빙 없는 거, 얘도 증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별도 부가가치 별도로 해서 우리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거래는 거고, 면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증빙 없는 거래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 명건이라는 걸 써요. 우리 쓸 일은 없어요. 근데 제가 앞에 이런 오늘 이야기하다가 누가 연락 왔는데 뭐 용능법이 있는가, 거기에 부가가치세 특례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시킨다 이야기했었죠. 그럼 부가가치세 안 받고 물건을 판대. 그때 걔한테 내가 말한 게 명건 했던 게 이거예요. 근데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던 거 그거예요. 자, 21번 전자화폐도 우리가 쓸 일이 없고, 자, 그럼 이제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있죠. 자, 우리 현금 영수증도
세금 계산서와 동급으로 취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그러면 과세 거래라면 22번 현금 과세, 우리 면세 거래라면 23번 현금 면세인데,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22번 현금 과세라고 쓰면 뭐 붕괴는 카드일 리는 절대 없겠죠. 그럼 그냥 제가 현금이라고 잡아서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다시 새로 고침하시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같이 있는 이 칸에 들어오죠. 그럼 그 단말기에 우리가 현금 영수증 끊어주면 당연히 매출은 우리가 정확하게 포착이 되잖아.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 세액 공제 이쪽에 금액은 들어오지만 우리는 대상이 아니라서 세액 공제가 없는 거고, 그럼 얘는 우리 신용카드하고 똑같으니까 서식 이름에는 안 적혀 있지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얘네들 현금 영수증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 클릭해서 지금 열려 있으신 분은 우리가 다시 그냥 새로 불러오기 하시면 이번에 여기에 현금 영수증에 과세 매출분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가시나요? 자, 맞아. 제가 그걸 이야기 안 했구나. 이 앞에 카드로 면세 있죠? 그래서 카드 단말기 긁었잖아. 그럼 국세청이 알고 있는 그 카드 단말기 매출 금액은 다 입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는 빼먹었어요. 벌써 신고서에는 안 들어오는데 면세 매출분에서 앞에 17 하면 여기 들어올 거예요. 카드로 면세 매출한 거다. 카드 단말기 긁은 금액 전부 다 국세청이 아는 거랑 여기에 있는 금액이랑 일치해서 신고시켜라. 다르면 그 이유를 너네가 입증해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얘가 현금 영수증이고, 그럼 여기에 23번 현면이라고 하면, 현면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카면 때처럼 뿅 하고 사라질 거고, 그럼 방금 제가 깜빡했다고 한 거 얘 부르면 이번에 현금 영수증의 면세 라인에 들어와 있죠. 그죠? 이게 우리 매출에서 과세 유형을 선택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럼 우리가 회계 1급 때는 이제 증빙 가지고 과세 유형을 제가 찾아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이유가, 지금 증빙 서류 때문에 뒤에 부속 서류가 연결이 계속 같이 되게 되죠. 그럼 증빙이 우리 과세 유형의 메인이고, 그게 지금 우리 신고할 때도 10%인데 세금 계산서 줬다, 증빙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줬다, 아무것도 안 줬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과세 유형은 증빙으로 나누는 거예요. 거래 내용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자, 지금 저하고는 지금 세금 계산 매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이번에는 아래에 매입 가지고 볼게요. 자, 매입은 이제 우리 교재 368페이지에 자, 매입은 10% 과세다, 0%다, 영세다, 그거 안 나눠요. 매입은 그냥 세금 계산서다, 14번에 세금 계산서 아니다, 이렇게 둘로만 나눠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거다, 세금 계산서 아닌데도 공제해 주는 거다, 이렇게 둘로만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금 계산서인 거는 우리가 과세 유형 중에서 51번 매입과세든 52번 매입 영세든 54번 불공이든 55번 수입이든 전부 다 여기 안에서 넣을 거예요. 근데 이건 컴퓨터가 일반적으로는 일반 매입으로 갈 건데, 그런데 아래 붕괴하는 거에서 우리가 고정자산들, 감가상각하는 자산이 붕괴를 하게 되면 컴퓨터가 인지해서 여기로 갈 거예요.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자, 그럼 지금 아래 이제 붕괴해서 얘를 51번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뭐 전자세금계산서고 지금 얘는 그냥 그대로 현금으로 둘게요. 자, 그럼 지금은 원재료가 되어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새로 고침하면 10번 칸에 오죠. 10번 칸에 왔죠? 그죠? 그럼 지금 이걸 다시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여기를 212번으로 원재료를 212번 비품으로 바꿔 볼게요. 지금 얘를 제가 212번 비품으로 바꿨어요. 바꾸셨나요? 그리고 다시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F12번 하면 컴퓨터가 고정자산이라는 걸 인식해서 11번으로 내려오죠. 분개 안 하면 그냥 일반 매입되어 있는데 분개하면 얘로 들어와요. 그럼 여기로 들어오면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자산이죠. 그래서 자, 부가가치세 또 여기 전체 메뉴로 와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고정자산들 취득한 거에 대해서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 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작성이 돼요. 그럼 얘 클릭해서 1월부터 3월 하면 지금 방금 여기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라서 방금 우리 비품이라 하니까 기타라고 해서 여기 한 건이 들어오게 되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로 가면 얘가 자동으로 분개까지 해주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다음 당연히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서 새로 고침하면 지금은 매입이니까 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여기 매입을 탭 클릭하시고 전자니까 전자라고 체크했으니까 여기에 있겠죠. 정말 우리의 컴퓨터는 우리가 사인만 잘 보내주면 많은 일을 하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막 중복 발행한 거 사인 보내주면 알아서 중복 발행된 거에 대한 정리까지 다 해줄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제가 카드로 결제 받았잖아요. 그럼 얘 둘이 동시에 된 거다라고 사인도 우리가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이건데, 자, 지금 우리가 세금계산서 죄송해요, 발급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가 아닐 때 51번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그 신고서에 51번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부가가치 신고서에 여기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린 다른 게 없으니까 여기 납부 환급세액이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들어왔죠. 이해가시죠? 그럼 만약에 불공제 사유에 2000cc 승용차를 샀다면 얘가 54번 불공이 되겠죠. 그죠? 그럼 54번 불공으로 여러분들 처리하시고 불공제 사유를 비용음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고 얘를 자동차라고 이렇게 분개를 해 볼게요. (54번) 불공이라고 하고 이번엔 비용운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그리고 얘를 자동차로 그냥 제가 바꿨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공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F12번 다시 눌러보시면 그래서 지금 방금 차량 운반구로 처리했으니까 그대로 11번은 들어왔죠. 세금계산서 받은 건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 다에는 색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게 얘 넣었다가 16번에서 뺀 거예요. 지금 우리는 15번까지는 우리가 쭉 전부 다 산출을 해서 여기까지 산출한 후에 이 중에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걸 16번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공제받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뺄 건데 16번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죄송해요. 더블 오른쪽 보시면 방금 스마트에는 헷갈렸어요. 스마트에는 더블 클릭 떠서
자, 오른쪽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떴죠. 지금 여기에 지금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서 여기 수정되는 거지, 여기서 금액이 수정을 제가 눌러도 안 돼요.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 2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금액이 바뀌기 시작하죠. 이쪽에서 바꾸는 거라서 전에 제가 장부 보면서 원칙은 여기를 바꾸는 거지 여기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통째로 우리가 불공제되는 거니까 여기 쓰는데, 이 앞에 제가 이런 표현 썼죠. 과세 면세 같이 쓰면 어제 카트 이야기하면서 마트에, 그럼 과세 사업에 쓴 거는 공제해주고 면세 사업에 쓴 건 공제 안 해줄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세금계산서나 이런 거 받았으면 여기에 집어넣고 나서 면세 사업에 사용한 만큼은 빼버린다고 해서 또 쓰는 거예요. 아래 칸에. 이게 이제 안분하는 걸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는 뭐 다음에 볼 거고. 그럼 우리가 불공제 사유를 선택을 했죠. 그것 잘못하면 제가 오답 처리될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가 있어요.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1월부터 3월이라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들어오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받은 것만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여기도 대놓고 적혀 있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이 사유에 있는 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방금 그 아래에 면세사업 관련된 거 있었잖아. 그게 나중에 저와 같이 얘네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공부하면 우리 이제 그 아래 51번 칸에 들어가는 공통매입세 면세사업분이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다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것도 직접 작성시키기 때문에 이 사유도 이제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매입매출 전표에서는 이 사유를 내기가 적절하지 않는데,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을 쓸 때는 이 사유를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제가 그 필요적 기재사항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하때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52번 매입 영세가 되겠죠. 그럼 52번 매입 영세도 세금계산서잖아.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아래 고정자산이 안 돼 있고 과세용 바꾸면 분기가 바뀌어서 원재료로 바뀌어서 일반 매입으로 갔는데, 그래도 세금계산서니까 그냥 10번 고정자산이면 11번에 가는 거예요. 그냥 10번 11번에. 그럼 여기에는 지금 금액 쓰는 칸하고 세액 칸하고는 10배가 아니겠죠. 왜냐면 영세율도 섞여 있고 과세도 섞여 있으니까. 그죠? 자, 우리 면세만 하고 불공하고 수입은 제가 이야기할게, 수입에서는 이야기할 게 더 있으니까 면세만 보고 쉴게요. 끝낼게요. 다들 분위기가 이제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어. 자, 우리 계산서 받으면 이건 면세사업자의 적격증빙이죠. 이건 회계1급이든 세무2급이든 뭐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살 수도 있고 뭐 쌀을 살 수도 있고 면세사업자한테 뭔가를 사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는 뭐 어떤 상황이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계산서 받으면 자, 53번 매입 면세라고 선택할 거고, 그럼 계산서는 그래도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중요한 적격 증빙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줘요. 그래서 자, 새로 고침하면 여기서는 사라졌지만 과세표준 명세서는 면세사업자 들어가 있다는 거 계속 보니까 느낌 오시죠? 그럼 여기에 이제 계산서 수치금액에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산서니까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제출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계산서 합계표에서 매입처에 지금 다른 자료 없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들어가면 있는 쪽으로 알아서 열려요. 그래서 매입처별, 여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얘 금액이 들어오게 돼요. 지금 저와 같이 조금 하면서도 지금 얘 작은 얘가 엄청 중요한 애죠. 실무에서는 어마무시한 애예요.
그래서 과세 유형만 짚어줘도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이거 하나가 뒤에를 많은 기능을 다 해주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내가 몰랐다 열어봤는데도 얘가 알아서 들어와 있으니까 매우 중요한 거고, 그래서 회계 1급 시험에도 공부하고 세무 1급 시험에도 공부하고 세무 1급에서도 얘 가지고 또 계속 응용을 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자고는 먼저 과세 유형 남아있는 것들을 좀 더 보고, 그리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이 뒤에 있는 거 다 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와 같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부속 서류를 연결해서 볼 거라서 얘네들 지금 연결고리를 같이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내일은 재밌겠죠? 내일은 금요일인데 일단 컴퓨터 할 거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잘 가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번 주말에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다음 주말부터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우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